화영은 1993년 4월 22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신장은 169cm, 혈액형은 O형이며 가족관계로는 부모님과 쌍둥이 언니 1명, 그리고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고등학생 때까지 쭉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경희대 예술디자인과에 합격하며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 화영은 2010년 7월 티아라로 연예계에 첫 데뷔를 하게 되었다. 티아라는 원래 5인으로 활동하였으나 멤버 개편을 통해 화영을 영입하였다. 93년생인 화영은 동갑이었던 지연과 함께 막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당시 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였던 지연의 막내 자리를 뺐었다는 이유로 데뷔와 동시에 안티카페가 생긴 적이 있다고 한다. 화영에게는 동갑인 쌍둥이 언니가 있다. 언니의 이름은 정우연, 본명 유호영으로 화영의 데뷔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그룹 남녀공학 소속이었다. 언니 역시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였는데 2010년 80회 미스춘향 대회에서 진을 수상하였다. 참고로 이때 정우연에게 밀려 선을 수상한 사람은 아나운서 윤태진이다. 화영과 언니는 딱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는 쪽이 언니인 정우연이다. 아이돌 데뷔 이전부터 여러 연예계 활동을 경험한 언니와 달리 화영은 티아라 데뷔가 첫 연예계 활동이었다. 첫 데뷔 후에 한동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으나 헬로 베이비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 돌보기의 특기를 보이며 팬층을 형성했다. 예능 외의 음악 활동에서는 주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하였다. 다만 티아라의 노래 특성상 랩 파트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데뷔 초장기에는 많은 파트를 소화하지는 못했다. 화영의 합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티아라는 걸그룹으로 최전성기를 맞게 된다. 2011년 6월에 발표된 롤리폴리를 시작으로 크라이크라이, 러비더비, 데이바이데이까지 연달아 히트하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게 된다. 이 중 롤리폴리는 2011년 멜론 연간 차트 1위까지 달성하였다. 당시 1위를 경쟁하였던 곡들이 정말 쟁쟁한데 후보로는 아이유의 좋은 날,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지드래곤, 박명수의 바람났어 등이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니 당시 티아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티아라로 잘 활동하고 있던 화영은 2012년 노출 사고에 휘말리게 된다. 2012년 1월 29일 SBS 인기가요에서 화영의 왼쪽 가슴 일부가 드러나는 노출 사고가 터지게 된다. 화영은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게 되었고 각종 뉴스까지 나오게 된다. 당시 화영은 만 나이로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기에 소속사 측은 화영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슬퍼하며 무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터진 후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요 제작진 측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해당 방송은 생방송도 아닌 5분 정도 지연 방송이었지만 이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제작진의 무능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SBS는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과는 하지 않은 채로 사건은 마무리되게 된다. 티아라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중 화영은 그룹 내 왕따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2012년 7월 23일 화영은 MBC 음악 중심 무대에서 왼쪽 발목을 삐게 된다. 이 때문에 7월 25일 일본에서 개최된 콘서트에서 한 곡만을 불렀고 이마저도 목발을 짚고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같은 7월 25일 티아라 멤버 중 큐리와 아름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게 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트윗을 올린 5명이 원래부터 화영을 따돌렸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후에 화영 본인, 화영의 언니, 멤버들의 지인들 몇몇이 화영 편과 멤버들 편으로 나뉘어 서로를 저격하는 듯한 트윗을 올리며 문제는 커지게 된다. 여론은 왕따설 쪽이 힘을 입어 화영을 저격한 멤버들을 비난하는 쪽이 훨씬 심하였는데 이로 인해 티아라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막 개막한 런던 올림픽을 제치고 실검 1위를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7월 30일 티아라 소속사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화영과 계약을 해지하고 티아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왕따나 불화와는 관련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하게도 티아라와 소속사는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화영도 공식 발표 후 진실 없는 사실들이라는 트윗을 올려 사건에 더욱 장작을 집어넣게 된다. 그 후 소속사는 화영이 뮤직뱅크 무대를 펑크냈다, 혼자 톱스타인 척 갑질을 하고 목발을 던졌다 등을 주장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히려 이러한 언론 플레이가 독이 되어 여론은 완전 돌아섰고
티아라는 왕따시키고 사건이 터지니 피해자를 내쫓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버렸다. 이 여파로 이후 티아라의 인기는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방송이나 광고 촬영이 취소되고 콘서트에서 야유와 욕을 듣는 등 걸그룹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 사건이 터진 후 5년이 지난 2017년 전 티아라의 스태프라고 주장하는 이가 화영과 그녀의 언니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화영의 언니가 티아라의 아름에게 협박성 카톡을 보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은 재점화되었고 드러난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화영은 다친 발목 때문에 일본 콘서트 불참을 선언하였다. 때문에 화영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화영이 빠진 동선 때문에 8시간 추가 연습을 하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화영의 발목은 깁스를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를 추후에 알게 된 다른 멤버들은 화영에게 이를 지적하였으나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 화영은 콘서트에서 한 곡만 무대에 서게 된다. 그 후 5명의 멤버가 트위터에서 화영을 저격한다.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뮤직뱅크 무대를 준비하던 중 멤버들과 화영은 대화를 하였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화영의 언니인 류효영이 아름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멤버들은 화영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 후 화영은 대기실 밖에서 울면서 언니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 모습이 목격되면서 논란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진 직후 화영 역시 당시 사건은 왕따가 아닌 단순 불화였다고 트윗을 올린다. 또한 그 당시 왕따 증거라고 나왔던 것들 다수가 인터넷에서 조작된 자료들이었다는 것도 밝혀지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마녀 사냥 당한 그룹으로 티아라는 재조명받게 된다. 티아라 탈퇴 후 화영은 잠시 공백기를 가진 후 배우로 연예계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다. 2014년 단막극 엄마의 선택에서 첫 배우 데뷔를 하였으며 그 후 주연급은 아니지만 단역이나 조연으로 배우 활동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2017년에는 드라마 매드독으로 급수연기 대상 여자 신인상까지 수상하면 완전히 배우로 거듭나게 된다. 신인상 이후에도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가장 최근 활동은 2022년에 개봉한 영화 사이소리이다. 만일 이 영상을 보고 화영에게 관심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찾아보기를 바란다.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만들어졌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달아주기를 바란다.